2차 부등식 들어갑시다. 잠깐만. 혹시 쌤이 저번 시간에 잠깐만 이거 한 거 같은데? 좀 했니? 아예 안 했니? 2차 부등식? 했죠? 아예 안 했어? 미안해요. 고2를 세 타임을 들어가니까 막 꼬이네 진도가. 여기서부터 가면 될 것 같죠? 자 얘들아, 우리가 부등식 풀이를 할 때 지금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죠? 그냥 저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fx랑 gx를 곱해서 0보다 크고 싶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둘 다 양수이거나 혹은 둘 다 음수인 구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구할 때는 x의 범위로 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동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눈으로 열심히 비교 분석을 해야 되거든. 한번 볼게. 쌤이 음수는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F랑 G가 동시에 양수이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볼게. 그러면 여기는, 자, 얘들아 이게 편하게 하려면요. 그 fx를 기준으로 그냥 먼저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fx가 양수인 쪽에서 내가 gx도 양수인 쪽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에 요쪽이랑 요쪽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 gx도 x축 위에 있을 만한 구간을 찾는 거야. 그럼 요쪽은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gx가 지금 여기 땅바닥 아래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x축 위에 없어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fx가 양수이면서 gx가 양수인 부분은요. 자, 딱 여기 0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d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니까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다가 x가 d보다 커지게 되면 g가 다시 음수로 변하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은 0에서 d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이고 싶으면 fx가 지금 a에서 0 사이까지가 음수잖아. 근데 a부터 음수 오케이. 근데 b가 되는 순간 지금 gx가 양수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음수인 쪽은 a에서 b 사이가 되면 좋겠다. b보다 커지고 0보다 작으면 이 위쪽이니까 탈락인 거야.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다 아래에 있거나 다 위에 있을 부분은 a랑 b 사이 혹은 0과 d 사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하적인 해석이 되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 x축이랑 대소를 비교하고 그게 겹쳐지는 구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각 따로따로. 오케이. 연습 열심히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풀이로 갑니다. 자, 쌤이 이것도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 지금처럼 미지수가 x 외에 하나도 없이 그냥 식이 다 나와 있는 경우는요, 대체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프 안 하고 여기서 전개 3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8이 2x 마이너스 5보다 작다. 3x제곱 더하기 8x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쵸? 3x x 플러스 3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저 범위는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x축의 아래에 있고 싶은 거니까 요 구간에 x를 써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x의 해는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1 사이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게 기본적인 형태니까 외워놔도 괜찮거든요. 자, 한번 봐봐. fx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요. f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야.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돼. 근데 얘는 암기가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 이차 함수가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원 계수 양수일 때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고 요 날개 쪽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쵸? 이게 다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들아,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가 만약에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다 양수로 바꿔버리세요. 그냥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일 때를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양수가 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기하가 좋단 마인드예요. 왜냐? 내가 이게 기준이 뭐냐면 얘들아, 그 손으로 풀게 되면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그쵸? 그거 자체가 노동력이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해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단 손글씨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보여줄게.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을 거야. 맞죠? 그러면 넘겨줍시다. x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이게 빼기 4가 이렇게 되니까 능력 만족하는 값이 마이너스 2랑 2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 그린 거야. 내가 요 정도까지 얘기했을 때가 혹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가 궁금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요 모양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온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저게 한 템포 좀 본인이 생각이 조금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냥 구구단 하듯이 그냥 범위를 적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근데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을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서 잘라먹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인데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2x 빼기 2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0과 4 사이다. 이렇게 바로.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0, 4 하고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4 사이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저 위에 거랑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 4 사이 그리시고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되니까 0에서 4 사이가 되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합쳐서 적어주게 되면 잠깐만 미안 여기 1이지 아이고 잘못 봤다 미안해. 이 녀석을 합쳐서 적어주게 되면 1이 메꿔지면서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녀석이 4가 되니까 4 빼기 4니까 8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범위 나눠서 순수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얘를 기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도 같이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자,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5만 가지 성질을 다 이용할 거야. 어떻게? 얘를 fx라고 두고 요 녀석을 gx라고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요. fx가 gx보다 아래 있을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함수 fx, 이차 함수를 그리고 함수 gx,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고 직선이 fx보다 위에 있을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fx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일까요? 1, 마이너스 3인 게 보이실까요?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리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절대값 x-1 함수는 1,0을 지나면서 V자를 그리는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좀 더 날렵한 V자로 그려집니다. 요거 동의할 수 있으실까요? 괜찮니? 이게 gx야. 그리고 저 녀석이 fx니까 이 gx랑 fx가 교점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그려볼게. 좀 불편하네. 내가 그래프를 살짝 수정. 그래. 자, 여기에 봐봐. 지금 이 두 녀석에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어, 얘들아. 어떤 특징이냐면 저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 모두 다 x 이퀄 1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교점 있잖아. 요 교점이 요 x 이퀄 1에 대해서 딱 이렇게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이란 소리야. 그러면 내가 여기만 찾아주면 이 문제를 클리어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2랑 2x 마이너스 2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양수 쪽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에서 x가 4가 나올 거예요. 얘들아, 0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서도 직선이랑 만날 수 있는 건데 접어 올렸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x가 4야. 여기가 4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보다 위에 있을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2랑 4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하적으로 보면 바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고 4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이 이참수가 더 위로 빵빵 올라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참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직선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저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 기하적 해석이 이해가 될까요? 얘 소리 괜찮아요? 괜찮아? 확실히 괜찮아요? 승주야, 괜찮니? 어렵죠? 얘들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다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살아온 인생이 다르니까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파란색이 저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x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x 값을 대입했을 때 위에 찍히면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이렇게 이거 세로선을 이렇게 다 그어보면 다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게 느껴질 거고 딱 마이너스 2랑 4에서 둘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을 그으면 이제 빨간 쪽이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이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을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쌤이 진짜 누차 강조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이 부등식을 이렇게 수식으로라도 어거지로라도 할 수 있잖아. 나중에는 저걸 못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그 부등식을 못 풀어. 그냥 그림만 갖고 해야 돼. 어. 선행을 해본 친구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야. 그러니까 저걸 직접 다 못 구해요. 해를 못 구해. 저렇게 뭐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해가지고 노가다를 띄워도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기하적인 해석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식의 훈련을 계속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음. 매 시간마다 얘기하고 있지. 무서워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쌤이 이거 설명할 때 그, 보여요. 그냥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이해를 못 하는지. 이해할 때까지 최대한 복습을 많이 하면서 따라와 봅시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싹 다 기하야. 그냥 무조건 기하예요. 아, 사고다. 아씨, 여기다 풀고 있었네. 잠깐만 얘들아. 이거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받아줬던 그쪽이었는데 미안해. 잠깐만 10초만요. 오케이, 갑시다. 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에요. 얘들아,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을 범위가 요런 식이에요 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x축보다 아래 있는 쪽이 뭐 사이가 나올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쌤이 앞서서 아까 정리를 한번 해줬었잖아. 얘는요 이렇게 생겨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가 지금 기준으로 여기 사이로 해가 나타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였을 것이며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게 함수 fx입니다. 여기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여기가 2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녀석을 전개를 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3이랑 똑같다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a 값을 먼저 구해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쌤이 요 녀석을 상수항만 그냥 직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을까?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9 빼기 2니까 7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냥 전개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6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 6x제곱 빼기 7x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잖아. 그러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이랑 마7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차 함수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안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경우를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fx 지금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잖아. 부호를 모르잖아. 그러면 양수일 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근 모양 외워놓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 근 모양 외워놓고 그렇게 막 계속 시시각각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는 게 훨씬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겠다.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를 보통 많이 어려워합니다. 잘 들어보자. 얘들아, 우리 방정식에서 저런 거 할 때 어떻게 했었어? fx, 자, 요거랑 별개로 fx 이퀄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요.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뭐 마이너스 4래. 근데 이러면 정수근으로 바로 나오는구나. 그래. 내가 대충 할게. 마이너스 5였대. 근데 f2x 플러스 1은 0에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거 구했어야 됐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0 되는 값이 여기 안에가 알파랑 베타일 때니까 여기 안에도 똑같이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이 알파 또는 베타의 관점에서 x는 2분의 알파 빼기 1 또는 2분의 베타 빼기 1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다항식의 두 근을 구했던 거야.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고스란히 부등식에 들고 올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일단 문제 한번 볼게. 2차 부등식 이 녀석의 해가 2에서 9 사이래요.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x축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됐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랑 9가 이런 식으로 됐었겠죠? 이게 지금 함수 fx야. 그러면 함수 f2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x축이랑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연두 색깔 칠한 거에다가 각각 2랑 9를 대입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라 치고 이게 베타라고 해. 그러면 알파 빼기 1을 2로 나누면 여기 2분의 1로 새롭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9 빼기 1을 2로 나누면 여기 4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저 2차 함수는요.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4 사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전에 배웠던 방정식 개념을 그대로 부등식에 갖고 와서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부등식 개념을 쓰는 게 없어, 얘들아. 여기서 이 단서가 뭐냐면 fx 이퀄 0에 두 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서 뭐랑 뭐 사이냐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이거는 새로운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중간 범위가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고 있지만 그냥 모든 게 다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거든요. 뒤에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거를 더 느낄 거예요. 한번 잘 메꾸면서 쫓아와 봅시다. 자, 얘들아 943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얘도 얘들아 그 쌤의 일관된 원칙 문제에 미지수가 있으면요 저는 그냥 기하적으로 해석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저게 뭐야? 좀 저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k인 2차 함수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x제곱이 3k보다 작다라고 둔 다음에
각각 y를 붙여서 함수의 관계로 해석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무조건 저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예쁘거든요. x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서 쫙 접하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x제곱이죠. 그리고 y는 3k라는 상수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y는 k를 그었더니요. 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저 y는 k보다 작을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 교점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둘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좀 더 가면 여기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달랐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 사이에서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먼저 구해. 그 다음에 그걸로 k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여기 3k죠? 쏘리. 그러면 x제곱은 3k를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3k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파의 범위가 나오게 되면 3k의 범위가 나오니까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갈게. 자, 우리가 여기 사이에 정수가 7개가 되려면 가운데 0 포함해서 여기 1개. 그러면 대칭성을 확인하려면 여기서 3개 나오고 저쪽에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알파는요. 3보다 크고 4보단 작거나 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빵꾸라서 그래. 응? 3이 만약에 알파가 3이 되면 x 값은 그러니까 정수는 저 양수 자연수는 1이랑 2밖에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알파가 3보다 커야 1, 2, 3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가 딱 되더라도 4는 저 정수 x에 포함이 안 되겠죠?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파 값이 3에서 4 사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곱을 하면요. 9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근데 알파 제곱은 3k니까 여기가 3k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 k 값의 합은 4랑 5 정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합치면 9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이거 등호 실수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붙고 여기 만약에 안 붙었다고 치면 이게 근이 3, 4, 5로 나와가지고 정답이 1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선지에는 없으니까 뭐 계산 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주관식으로 나오면 틀렸겠죠? 그러니까 항상 등호 붙이는 위치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야.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가질 조건을 구해보겠습니다. 쌤은 부등식 문제 풀 때 항상 먼저 보는 게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는지를 꼭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창의 계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쳐다보는 것 같아. 문제의 발문을. 왜냐면 지금처럼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이게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온전히 2차 함수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고 싶대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x가 한 개밖에 없대요. 한 개만 갖고 싶은 거야. 자, 정정해 줄게요. x축의 위에 있거나 같을 x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대. 그러면 저 이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했을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우리가 해를 한 개만 가질 수 있을까?
이차 함수가 x축의 위에 있거나 같을 x의 범위가 원래는 범위로 나오잖아, 보통. 근데 해를 한 개만 갖고 싶대.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에서 해라고 하는 거는 x값이거든. 그러니까 x가 범위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의 값만 갖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뭔가 접해 있겠거니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형태로 접하냐 음수인 형태로 접하냐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 한번 그려봐. 난 양수가 좋아 하면서 이렇게 그려봤어. 그런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요. 이차 함수가 계속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해를 한 개만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모양인 거예요. 아, 그럼 안 되겠네. 뒤집어 봐야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항상 x축보다 아래 있다가 딱 x축에 접하는 요 지점에서만 요 부등식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해가 계속 다 안 돼. 저 지점을 제외하고. 따라서 문제에 나온 저 fx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즉 fx equal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판별식은 0이다로 가면 되는 거야. 판별식 9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 상수항도 a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제곱은 0. 따라서 a 더하기 2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음수인 형태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됐어야만 했던 거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됩니다.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기하적으로 생각하고 풀려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얘들아, 저 조건들이 지금 너네 거기 유형들 쫙 한번 봐보면요. 엄청 다양하거든. 조건들이. 뭐 어떤 범위에서 뭐 해가 뭐 없거나 뭐 해가 무수히 많거나 뭐 하나만 같거나 뭐 정수 몇 개만 같거나 그냥 엄청 많아. 엄청 많다는 거는 다 외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외워서도 안 되고. 왜냐? fx의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외울 거면 다 케이스 분류를 해서 싹 다 정리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 정도 그게 외워지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못 외워. 머리 아파요. 외우면 안 돼.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해를 기반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자, 요런 거.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이야. 어떤 2차 부등식인데? 문자가 또 섞여 있어. 무조건 기하적인 해석이구나. 내가 이 녀석을 fx라는 2차 함수로 봤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읽혀야 돼, 얘들아. fx가 0보다 크다가 해를 갖도록이잖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고 싶다. 정확히 그냥 위에 있기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위에 있다란 얘기가 아니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발문을 보고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려줘도 위에 있긴 하잖아. 있기만 하면 됨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세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A가 양수이면 일단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음수인 거 다 커트하면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면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에 있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같게 된다면 X축이랑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접했을 때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위에만 있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또 다른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판별식 적용하면 1-a제곱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a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또는 a가 양수까지 해가지고 범위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부터는 진짜 그때그때 생각해내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외워서 해결되는 영역은 이제 끝났어.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우리 외워서 뭐 어떻게 막 저렇게 막 커버를 쳤겠지만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 생각해야 돼. 자, 이제부터 여기는 그래. 좀 외울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워도 되지만 외우지 마라.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아까랑 상황이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저 부등식이 그냥 해만 있으면 돼용 이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x의 범위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항상 x축의 아래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요 녀석을 함수 fx라고 또 네이밍을 하면 fx가 x축보다 아래 있고 싶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망하겠지. 왜냐면 양수면 판별식이랑 상관없이 만세 벌리면서 올라가니까 x축 아래 있지만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말고는 없는데 생각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일단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9A 제곱 마이너스 A의 4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저 계산하면 뭐야? 5A 제곱 플러스 15A가 0보다 작다. 5A로 묶으면 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했는데 만족하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X축에 안 닿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 그러니까 X축에 항상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범위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해를 안 갖고 싶어. 이번에는 저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자,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 음수 나오면 쌤이 아까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양수로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식이 좀 귀찮게 생겼어. 그치? 해줄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도 뭐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양수가 좋아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놓으세요. 내가 이거는 뭐 안 말립니다. 여러분들 자유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겠죠? 이게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해가 없어야 돼. 이게 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이차함수가 x축 아래 있는 쪽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2차 함수니까 우리가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x축 아래만 해를 갖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음수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게 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 사이로 내가 범위를 써주면 되겠다. 인수분해 자연스럽게 한 거야. a에 대한 뭐 이런 그래프 그리면 여기 마7 여기 마3이니까 이 아래쪽 범위를 갖다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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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너네가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다루게 될 때 이제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게 x의 범위에 제한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역의 범위가 있을 때 이제 함수 fx의 막 최대 최소 구하고 막 이런 거가 힘들었잖아. 그게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래프다. 무조건 그래프예요. 자, x가 2랑 5 사이에서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라고 나왔어. 그럼 지금도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면 바꾸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서? 2랑 5 사이에서. 그럼 내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대칭축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야. 응? 근데 2랑 5 사이에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래 2차 함수는 얘들아 x축 아래에 깔려 있었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2랑 5 사이에서만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릅니다. 임의로 2랑 5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잘랐어. 그 다음에 x축을 냅다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저 파란 색깔 부분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미안해. 아래 있거나 갖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근데 딱 여기까지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쪽이 생기니까 안 되게 되겠지? 그러니까 x축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 근데 얘들아 x축은 우리가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y는 0을 기준으로 해서 f5의 값은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러니까 5를 대입하면 25 빼기 10 빼기 2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한 8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돼요.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저 2랑 5 사이에서만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고 싶다. 이렇게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하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그 그래프로 무조건 풀어보려고 해야 돼. 근데 봐봐. 생긴 게 되게 더럽잖아. 뭐 뭔지 모르겠잖아. 근데 저 왼쪽에 있는 녀석을 이차함수로 바라보고 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상수함수로 바라보면 이차함수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0과 a에서 만나니까 내가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3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3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런 것도 또 나눠가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대칭축이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제한된 범위에서 미지수의 범위를 따지면서 푸는 거가 여러분들 학교들의 다 메인 킬러 문제 테마였어요.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미지수로 표현이 되고 있을 때 제한된 범위랑 대칭축이랑 대소관계 비교하면서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 다 나눠서 그리는 거. 내가 여러분들 학교별로 문제풀이 내가 다 해가지고 너네 다 보내줬잖아. 거기 뒷번호 문제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다 그 2차항 또는 1차항의 개수들이 다 미지수가 있고 보통 x의 범위도 또 제한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막 최대 최소 막 따지고 맨날 그런 거를 했잖아. 이제 그게 됐으니까 중간 범위에서 공부를 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데에서 그냥 주장창 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마 이런 거는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 저 fx랑 gx가 그냥 그냥 더럽게 생겼네 이렇게만 느끼지 말고 조금 마음을 예쁘게 먹으면 fx랑 gx가 x 이퀄 a로 대칭축이 똑같네?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을 때 0과 3 사이에서 저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이런 걸 고민하겠지. 음. 혹은 gx를 fx 쪽으로 이양시킨 다음에 fx-gx라는 새로운 이차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이 제한된 범위 0 이상 3 이하에서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도 괜찮아. 목에서 화 넘어오는 시간까지 진짜 고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요 제한된 범위 그다음에 항상 숙제 내면서 느낄 때 다 안 풀어요. 다른 반도 매한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물랑 이러면서 안 해온단 말이야.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이 참수를 못 그리겠으면 최대 최소 파트로라도 돌아가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해봐야 돼. 개념 원리가 됐든 센 대표 유형이 됐든 간에 어떻게든 한번 해보세요. 음. 쌤이 여기는요 그래프로 안 풀어주면 풀어줄 방법이 딱히 없어요. 뭐 어떻게 풀겠니 얘들아. 미지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프로 푸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쌤 B스텝에서 상짜리나 쌤 C스텝 문제 가면 그냥 다 그래프거든. 근데 우리가 B의 대표 문제부터 중까지의 문제를 그래프를 없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상이랑 C스텝 문제를 풀 때 갑자기 그래프로 가면 오히려 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계속 그래프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를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 2차 부등식에서 공식 외우지 마라. 공식이 너무 많던데. 그 뭐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면서 그 뭐 여기 뭐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막 이렇게 케이스를 다 나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럼 8개잖아 벌써. 음. 근데 저게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야. 그 심지어 그냥 부등식을 푸는 때 쓰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부등식에 막 해의 조건들이 막 달리잖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저 공식대로 하면 망해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무조건 그래프로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2차 함수. 내가 다음에 숙제할 때, 숙제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왔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볼 거야. 최대한. 음. 그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흔적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주장창 이참수 막 그려가면서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음. 어렵겠지? 음. 계속 우리가 여태 한 거는 이참수랑 x축의 관계였어. 근데 우리가 x축과 1참수의 위치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쫄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자, 2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네. 음, 이렇게 있겠지.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있겠지. 내가 왜 만나게 그렸냐면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2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범위가 지금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부터 3 사이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바라봐줘야 되냐면 2차 함수랑 직선이 1이랑 3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 플러스 2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이랑 3이구나 라고 바라봐줘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기하에서 방정식으로, 방정식에서 기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1-a의 x 더하기 2-b는 0의 두근이 1이랑 3이니까 근과 계수할 관계로 그냥 a랑 b를 다 구해버려도 되겠죠. 두근의 합 a-1은 4니까 a는 5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두근의 곱은 3이죠. 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1 정도 나와주면 좋겠다. 따라서 정답은 3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부등식은 그냥 거들 뿐이야. 지금 저거 뭐야? 그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2차 부등식은 표현에 불과하다 라고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다 그냥 다시 2차 방정식 파트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저 2차 함수가 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대요. 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저 2차 함수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니? 1,0에서 접하고 있잖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 빵빵. 여기 1이야. 그리고 x-1의 완전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저 직선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에요. 왜냐면 m 값에 상관없이 0,-8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대충 마이너스 8이라고 칠게. 여기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 긋고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가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우리가 저 m 값이 여기가 기준이야. 근데 얘보다 조금 완만해야 계속 위에 있을 것이며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돼야 이참수가 저 직선들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접하는 지점의 m값을 다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x에 더하기 9는 0에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6은 0이야. 그러니까 m 더하기 2가 뿔마 6 정도 돼서 m 값은 4 또는 계산 잘한 거 맞죠?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계산 빨리 했어. 왜냐면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란 소리예요.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접할 때 기울기가. 근데 정수 m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m이 8이랑 마이너스 8이랑 4 해가지고 마이너스 32 하면 틀린 거야. 애당초에 선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주황 색깔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4보다 하나 작아지면 3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주황색처럼 또 왼쪽 주황색처럼 그려지려면 마이너스 8보다 하나가 커져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서 2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정수 m과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하적으로 2차 부등식을 계속 바라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도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해 올 때 여기까지 이제 얘들아 싹 숙제야. 싹 숙제예요.
다음 주 우리 화요일까지잖아. 그래서 여기 센 시스템까지 쌤이 숙제로 낼 거예요. 음.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만약 너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쌤한테 겐톡을 보내면 쌤이 개념 영상은 보내줄 테니까 받아서 듣고 푸는 애들 다른 반에 많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막 2차 부등식 영상 보내주고 하니까 꼭